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작물을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는 손해평가사 박재용입니다. 자, 오늘은 하루에 우리 2차 과목에 대해서 총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공부를 하지 하는 개념을 하루 동안 잡기 때문에 이걸 제일 먼저 기본으로 두고 하나하나 공부하기 위해서 이번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그 강의 순서는 2025년도 11회 시험에 대해서 개정사항이 확정은 아니지만 거의 뭐 90% 이상 확정이 되었죠. 지난달 2월 28일 날 업무방법서가 개정이 됐고 그 한 달 뒤인 아마 4월 말경에 최종 확정이 됩니다. 조금 내용 수정할 게 있어가지고 업무방법서는 4월 초에 방문각에서 새로 내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업무방법서는 출력하지 마세요. 왜? 약간 바뀔 거고 지금 강의하는 업무방법서 개정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정사항은 매년 시험을 보면 최소 5점에서 한 15점, 많으면 20점까지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정사항을 먼저 오늘 말씀을 주요 핵심 사항이죠. 그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2차 1과목과 2과목에 대해서 강의를 할 건데, 2차 1과목은 암기를 중심으로 공부해야 되다 보니까 이거는 뒤에 강의를 하고, 지금 오전에는 머리가 팍 돌아갈 때는 이 어떻게 해서 사물의 이치가 어떻게 되지 하는 2차 2과목을 쭉 한번 정리해 보면 그래도 머리가 아주 스마트할 때 이해가 될 때서 2차 2과목 먼저 하고 1과목은 제가 빠르게 암기 팁, 남들이 알지 못하는 암기 팁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업무방법서 개정사항에서 총 정리를 할 건데요. 그럼 평가 품목이 몇 개냐 했을 때 한 70개 정도 된다 한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쓰라는 문제는 안 나오겠죠. 76개 정도가 우리가 평가하는 품목이다 하는 부분이다 하는 부분을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럼 주요 개정사항이 뭐냐, 요걸 딱 지금 각의를 시키면 됩니다. 2차 1과목과 2과목은 공부하는 패턴이 다릅니다. 1과목에서는 암기할 게 뭐고 계산할 게 뭔지를 분명히 구분해놔야 되고, 2차 2과목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포기를 할 수 있어야 돼. 이거는 내 포기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푼다면 시간 내에 푸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오늘 그것 때문에 제가 첫 시간에 적과점 품목에 대해서도 좀 설명할 거예요. 아, 저 문제가 나왔고 이런 패턴으로 나오겠구나. 그럼 내가 시간을 어떻게 줄이지 하는 그 부분이 합격의 당락을 좌우합니다. 예. 자, 2차 1과목에 보면 보험의 이해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패턴대로 공부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적용보험료도 추가 품목에 대해서만 있지만 특별하게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시기와 종기,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새로운 품목들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추가가 되기 때문에 기존 거는 그대로 공부하시면 된다 하는 부분이고요. 인수 제한도 마찬가지겠죠. 새로운 품목에 대해서만 유심히 보시면 된다. 나머지 부분은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평년 수확량이다 하는 부분에서 새롭게 나온 게 이제 옥수수하고 블루베리, 두릅도 추가되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시험 나올 만한 것은 블루베리에 대해서 시험이 나올 수가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럴까 하면 평년 수확량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평년, 5년 동안의 평균의 우리 집의 평년 수확량이 얼마지 하는데 그 계산하는 것이 조사 수확량이 핵심인데, 그 조사 수확량에서 이 블루베리가 조금 특이하더라는 거죠. 왜 특이하냐 그러면 블루베리라고 하는 이 품목이 새롭게 나왔잖아요. 블루베리는 우리가 평가 방법이 이제 오복무감이라고 하죠. 오복무감이다 해서 오디, 복분자, 무화과, 감귤과 같은 가족이 됩니다. 그 가족이 되는 게 뭐냐 했을 때 이렇게 더블이다 이렇게 써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더블이죠. 그죠? 그래서 더블인과 두릅, 그 다음에 버는 블루베리, 이렇게 메모해 놓으시면 한 번에 딱 정리가 됩니다. 아, 뭔가 모르겠지만 평가 방법이 논작물, 밭작물에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만 오복무감이라고 하는 4가지 품목 평가 방법이 가족이 더 늘어났어. 더블이 늘어났습니다. 그 더블 초성을 쓰면 더블이다. 그래서 두릅과
블루베리가 추가됐다. 그러면 이때 평가 방법이 오디와 감귤은 같은 평가 방법의 종합위험이다. 자연재해 조사에 화제를 해주기 때문에 이것도 제일 뒤에 오복무감, 감귤 중에서 온주밀감과 같은 가족이 됩니다. 그래서 투릅과 블루베리는 자연재해 조사의 화제를 담보하는 같은 평가 방법이다 해서 딱 각인을 시켜버리면 공부가 어느 된 거예요. 그러면 블루베리를 평가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에서 이제 보자 이지. 그래서 온주밀감과 블루베리는 평가 방법이 비슷해요.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공식까지도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아, 저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평년 수확량 구할 때 모든 것은 조사 수확량이라면 조사 수확량이라고 하는데 수확 전에 폐율 조사하는 품목은 이렇게 했을 때 딱 두 가지 품목이었어요. 뭐냐 하면 온주밀감하고 블루베리에. 아, 그럼 수확 전에 꽃 조사하고 폐율 조사를 하는구나. 그러면 평가 방법이 뭐지? 다른 거는 전부 다 조사값. 조사값을 하는데 이거는 평년 수확량 곱하기 폐율 조사를 하기 때문에 1 마이너스 폐율이다. 이 공식이 적용된다는 거죠. 평년 수확량 구할 때. 그래서 평년 수확량을 구할 때 저 값이 조사값이다. 감귤도 똑같죠. 감귤도 똑같이 겠습니다. 그래서 감귤과 블루베리는 똑같이 평년 수확량 구할 때 그래서 시험에 다른 품목과 다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평년 수확량과 1 마이너스 폐율을 한다 하는 것까지만 그것이 평년 수확량의 50%보다 크다면 적값, 적다면 50%를 해준다. 그러니까 최소 평년 수확량의 50만큼은 해주겠다는 뜻이죠. 그게 모든 품목의 공통이야. 평년 수확량은 그만 알면 끝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물론 감귤에서 폐율이라고 하는 것은 주계약 폐율 플러스 동상의 특약에 가입했다면 그 동상의 폐율 곱하기 수확량 잔존 비율을 갖다가 해주는 게 온주밀감의 특징이구나 하는 그런 부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두려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이렇게 딱 개념을 잡으니까 됐고, 그 다음에 농업 수입 감소 보장을 농업 수입을 안정시켜준다 해서 명칭이 약간 바뀌었죠. 그래서 2차 1과목에서는 농업 수입 안정보험이라고 하고 2차 2과목에서는 아직도 그냥 농업 수입 감소 보장이야. 그래서 그것이 쓰라는 문제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는 혼용해서 쓰더라도 일단 같이 이해를 하자 하는 부분이고, 그 중에서 특별한 게 뭐냐, 농업수입 안정보험에 추가된 것이 보리가 추가됐습니다. 아, 보리 품목이 하나 추가됐구나 하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옥수수가 추가됐다. 추가됐다는 것은 우리 수입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정권, 여러분이 이제 평가에 딱 가는데 보리가 있고 옥수수가 있고 뭐 콩이 있다. 콩도 농업수입 안정보험에 가입되어 있잖아요.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입되어 있으면 요거는 무조건 수확량 조사를 해요. 마치 적과점 품목에서도 사고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품목을 우리가 조사를 합니다. 여러분이 합격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저 청송에 가서 사과 개수해야 되고 있어요. 그게 첫 임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고와 관계없어. 가입만 하면 수입이 된다는 거지. 마찬가지로 그래서 농업수입 안정보험이 시험이 잘 나오는 이유는 중요하다. 그리고 평가 방법이 수확량이 감소됐을 때 하지만 가격이 뚝 떨어졌을 때도 해준다. 그때 평가 방법이 옥수수가 좀 특별하더라 하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예, 그 정도가 이제 출제 유력이고, 그 다음 시설 파트. 시설 파트는 큰 변동이 없지만 시설 파트는 원래 4대 시설이라고 그러죠. 이게 해를 막아주는 해가림, 비를 막아주니까 뭐죠? 비가림. 그 다음에 농업용 시설 및 부대시설, 그리고 축사 4가지 타입인데 그거는 제가 오늘 시설 파트에서 한 줄 풀기로 모든 걸 쉽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에서 해가림 시설에서는 재조달 가액 특약이 농업용 및 부대시설 그 부분만 있었는데 이번에 추가가 됐습니다. 몰라도 시험 문제에 해가림 시설에서 제도달 보장특약 추가에 가입했다면 보상할 때 해주면 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항상 자신감만 있으면 바뀌더라도 몰라도 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구비하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면서 재조달 보장 가액이 추가가 됐고, 그 다음에 원래 이 감가를 적용할 때 보면 3년 5개월이다 했을 때 월 단위를 다 버립니다. 근데 월 단위까지 꼼꼼하게 계산하는 게 뭐냐? 농부라고 했죠. 농업용 및 부대시설. 그 시설에 대해서 버섯 재배사 같은 거는 했는데 이번에 추가가 돼서 시설에서 월 단위 감가까지도 하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가축에서는 두 가지가 변동되었다. 하나는 종오리. 종오리도 간단하게 5점이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나올 수 있는 게 눈에 보이죠. 종오리가 그냥 평가 방법이 있다가 종개처럼 닭처럼 몇 주에 몇 프로 계산하는 것이 이번에 새롭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도 아랫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가축에서는 이 전부 다 요구사항이에요. 가축에서 보면 보험금 청구 서류에 보면 금안서 및 진단서는 누가 하죠? 수의사가 하죠. 사람이 죽으면 의사가 이게 하듯이 가축도 죽으면 수의사가 와서 금안서하고 그 다음에 진단서를 냅니다. 그럼 가서 주세요. 그러면 도장을 찍기 때문에 몇만 원 돈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우든 종모든 가입을 하게 되면 이것이 보장이 추가가 되었다 하는 부분은 중요하죠. 그래서 한우와 종모에 대해서 보장하는 담보를 모두 쓰시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게 잘 이해하면 가축에 대해서도 총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자, 그럼 가축에 대해서는 딱 두 가지죠. 한우가 있고 종모가 있죠. 종모는 수컷입니까? 암컷입니까? 암컷이에요? 수컷이에요? 수컷입니다. 이 모자가 마치 어미 모자인데 이게 아니에요. 수컷 모자. 수컷이 수컷. 종모는 아주 중요하죠. 종모니까 아주 좋은 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합방하는데 돈을 많이 받습니다. 실제로 종모가 잘 키우면 아주 애지중지 비쌉니다. 그래서 암컷이 임신을 하려면 좋은 씨를 받기 위해서 종모하고 합방을 하는데 그때 비용이 아주 비싸요. 그러니까 담보되는 게 그것 때문에 틀린단 말이죠. 한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었을 때 해주겠죠. 폐사했을 때. 지금 완전히 공부하세요. 폐사. 그럼 또 뭐죠? 폐사 직전에 여러 가지 다쳤을 때 바로 긴급 도축해서 고기를 먹습니다. 긴급 도축. 그 다음 또 담보된 게 소에서 뭐죠? 그렇죠. 도난 및 행방불명입니다. 도난 및 행방불명. 그죠? 그러니까 담보가 하나, 둘, 셋 마지막에 있는 것이 이제 폐사된 것의 잔존물 처리 비용이죠. 폐사되고 난 뒤에 잔존물을 갖다가 버리는 잔존물 처리 비용. 이 네 가지가 한우에서 있어 왔단 말이죠. 그대로 변동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종모는 폐사됐을 때 해줄게, 긴급도축 때 해줄게, 도난 및 행방불명은 종모에 해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종모는 비싸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하기 때문에 안 해줘요. 그 대신에 이놈이 남자로서 구실을 못하게 될 때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걸 우리는 경제적 도살이다. 네, 요렇게 정리하고 잔존물 처리비용 해주고 요거 각각 네 가지를 지금까지 해왔다는 거죠. 해왔는데 이번에 새로 추가된 것은 그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이 욕을 했죠. 왜 우리 돈으로 해서 보험금 서류를 내느냐. 그러니까 금안서 및 요 진단서는 보장이 둘 다 여기서 추가가 되었다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농작물에 대해서는 이제 적과점 품목에 대해서는 이제 10%형 자기 부담 비율이 10%형, 15%형일 때, 그죠?
모든 품목들은 최근 3년간, 최근 2년간 가입 가수원으로서 어떻게 한다? 손해율이 120% 미만이었는데 적과점만 100% 미만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 불리하다. 계약전은 어차피 좀 높은 게 좋잖아요. 그래서 120% 미만으로 통일되었다. 그래서 120% 미만으로 통일되었다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되고, 기타 보험 용어에서는 생리장애도 보상하지 않는다. 보상하지 않는 생리장애도 추가되었다 하는 까지만 알아두시면 큰 골견 잡았다는 거죠. 그 중에서 밭작물에서 노지 수박, 수박은 원예 시설에서도 비닐하우스를 키웁니다. 근데 이제 새로 추가된 것은 수박도 우리가 많이 먹기 때문에 노지 수박이라고 해야 돼. 노지 수박이 밭작물에 추가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주요 2차 1과목의 핵심 사항은 정리가 된 걸로 그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총 정리를 해놔야 우리가 전체적으로 공부하는데 유리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그 다음에 이제 가보겠습니다. 자, 적과점 품목 한번 볼까요? 주요 핵심 사항입니다. 적과점에서 착가감소 보험금은 지금까지 몇 프로형이 있었죠? 착가감소 보험금은 50%형이 있고 70%형이 있단 말이죠. 제가 시험 볼 때는 80%형이 통일돼 있었어. 근데 지금 다 줄어든 추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옛날을 기억한단 말이죠. 이게 뭐냐, 50% 70% 좀 확대해 달라. 그래서 기본이 70%형을 갑니다. 이제 기본이 70%가 이제 기본을 하고, 그래도 최근 3년간 저가전 손해율이 120% 이상 높을 때만 50%형을 받겠다 하고 개정됐습니다. 유리해졌죠. 70%가 기본이고 나머지 손해율이 적과전의 손해율이 너무 높아버리면 그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받겠다 하는 부분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벼품목 매년 보면, 그러니까 업무방법에서 출력하지 말라는 이유는 740페이지 출력하지 말라는 제 얘기하면 들으면 그 내용이 그대로 그 변경사항만 변경하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항상 보면 적과전 품목, 적과전과 벼품목은 매년 자기 부담 비율이 이제 10%, 15%, 20%, 30%, 40%형. 요 일대 자기 부담 비율을 정부가 보험료라고 하는 것은 순보험료 플러스 부가보험료를 나누잖아요. 왜 나누죠? 바로 부가보험료는 뭐 수당이라든지 이런 뭐 팜플렛 만들고 하는 이런 비용을 갖다가 별도로 하는 이유는 정부에서 그거는 도와줄게 100% 다 주는 거고, 순보험료에 대해서 계약자가 몇 프로 부담하느냐, 또 정부가 몇 프로 줄게라고 항상 바뀌어 왔단 말이죠. 그래서 적과점 품목은 33%, 38% 해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적과점은. 벼품목만 있다. 벼품목은 이제 35%, 38%는 동일해요. 외우기 좋죠. 33인 38%, 35%, 38% 요것만 받겠다 해서 딱 해버리면 암기할 게 별로 없다. 그래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삼을 가볼까요? 자, 인삼품목은 기존에 8개 담보만 해줬습니다. 인삼은 모든 담보가 아니고, 인삼은 뭐라 그랬죠? 8개는 태우 집에 불이 나서 냉침 폭풍이다. 이렇게 알고 있죠. 8개 담보 이거예요. 태우 집에 불이 나서 냉침 폭풍이다 해서 8개 담보에서 플러스, 이제 인삼 농가에서 보니까 가장 피해가 많은 게 인삼을 좋아하는 놈이 누구냐? 두더지예요, 두더지. 두더지가 있으니까 이 두더지하고 또는 멧돼지가 와서 또 파먹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좀 제발 해달라. 이번에 됐습니다. 그래서 두더지하고 기타 이런 부분을 합쳐서 보니까 이걸
조수해라고 그러죠. 조수해. 그죠? 새 조자에 짐승 숫자. 새와 짐승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조수의 담보가 이번에 추가가 되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험가입 결정을 할 때 가입 시 연금 플러스 1년을 해주는데 이번에 1형과 2형을 해서 좀 더 분리해서 세분화시켰다. 그래서 아무 암기사항이 아니에요. 그냥 이해만 하면 돼. 1형과 2형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판매하는 걸 1형이라고 해요. 4월 달부터 판매하고 그래서 5월부터 쭉 담보해준 1형이 있고 2형은 10월 달부터 팔아서 11월 달부터 해준단 말이죠. 이때 유의할 것은 인삼은 2024년도 11월에 있을 때 4년근이다 이거지. 이 인삼이 2025년도 1월이 되면 몇 년근이 될까요? 4년근입니까? 5년근입니까? 5년근이죠, 5년근. 이거는 만 나이가 우리나라 나이예요. 그래서 일단은 몇 개월 지나지 않았는데도 5년근이 돼버려. 왜? 연도를 가지고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를 따지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다. 그러면 보험 가입을 결정할 때 재배 면적 곱하기 얼마나 해줄 거냐. 그때 가입 시 연금은 당연히 5월 1일부터 챙기시던 1형은 당해 연도에 사고 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가입 시 연금이 기준이 되고 그 다음에 2형 같은 경우에는 한 달만 지나면 바로 한 살 더 먹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부터 가입 시 연금에서 1년을 플러스 해준다 하는 이 부분이 핵심 변경 사항입니다. 이렇게 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지금 이게 중요 사항만 공부하면 거의 변경 사항은 정리가 다 되는 거죠. 그 다음 보니까 또 변경 사항이 옥수수가 또 변경이 좀 됐더라. 옥수수 이것도 11회 여러분 시험 볼 때 출제 사항이 되죠. 자, 지금까지 제식 시기지수와 제식 밀도지수가 있다는 걸 알아. 지금까지 기출 문제는 전부 다 제식 시기지수와 제식 밀도지수 1을 제시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이 값을 주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제식 시기지수와 제식 밀도지수가 무슨 의미냐? 제식 옥수수를 좋아했던 우리 역사적 인물 누구라 그랬죠? 유관순 누나잖아. 유관순 누나. 유관순 누나가 3.1 운동 해서 6월 유관순 누나의 6 하나 둘 해서 이때까지 심습니다. 보통. 그러니까 먼저 심으면 수확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같이 수확을 하더라도 먼저 심는 놈이 수확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시기에 따라서 이것을 지수를 여기서 일로 하라라고 이번에 정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체질을 적용하라, 최고를 적용하라 문제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3.1 운동이니까 3.1 운동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 뭐죠? 8.15 광복이다. 이렇게 해서 지수는 세기지수는 이렇게 8.15 광복이니까 8.15 광복 8.5 해서 1 이렇게 해서 0.85부터 그 다음에 1이 좀 넘겠죠. 1.31 운동 3 이렇게 기억을 좀 해서 탁 가기를 시키면 시험 나오면 체질을 제식 시기지수 체질을 기록하라 하면 8.5 그 다음에 1.31 운동 03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제식 밀도지수는 이제 얼마나 빽빽하게 심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져요. 그래서 제식 밀도지수는 등장인물이 적과전에서 단감, 뜰번감일 때 기억나세요? 그죠? 그때 계산 공식이 뜰번감일 때는 영구가 쌍욕을 하죠. 뜰번감이니까 쌍욕을 해서 곱하기 낙엽률 마이너스 703번 007 703 부대를 했죠. 이 빽빽하니까 영구가 또 등장하죠. 여기서 영구가 그래서 영구가 등장합니다. 어디서? 703 부대 0.703 부대에서 영구가 등장합니다. 1은 무조건 와야 되겠죠. 1을 기준으로 해서 지수가 정해지니까 704분의 73과 09 이렇게 연관해서 이 지수는 제가 웬만하면 암기를 하지 말라 그러죠.
근데 꼭 필요한 거는 암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연구를 등장시키면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옥수수에서 농업수입 감소 보장의 실제 수입과 기준 수입, 이게 시험에 나올 거라는 거지. 출제 확률이 아주 높죠. 왜? 새로운 농업수입 안정보장에 편입이 되고 평가 방법이 독특하거든요. 그래서 기준 수입은, 기준이 된 수입은 그 농지의 평년 수확량에서 기준 가격, 요 시험에 나오면 기준 가격은 다 주어지죠. 그죠? 그것을 2차 1과목에서 푸는 것은 올림픽 평균값에서 풀면 되겠지만 어차피 2차 2과목에서는 이제 주어진다. 그럼 평년 수확량이 주어지고 기준 가격이 주어지면 곱해주면 돼요. 그게 기준 수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옥수수는 이 고랑에다가 일항에다가 뭘 심냐면 옥수수 심죠. 1주 재배해서 하나를 구멍에 넣는 경우가 있고 2주 재배해서 2개를 넣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게 평년 수확량을 감을 못 잡아. 그래서 표준 수확량을 써왔단 말이죠. 근데 이게 농업수입 안정보험으로 들어오면서 평년 수확량이 기준인데? 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담당자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 맞아. 그 지역의 표준 수확량의 100%부터 시작하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2024년도 평년 수확량은 표준 수확량의 100%부터 적용하겠다 해서 결정이 된 거예요. 네. 예,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그러면 실제 수입은 어떻게 할 건데? 그 다른 거하고 다르죠? 농업수입 안정보험에서 우리가 시기, 기실기잖아요. 기실기. 기준수입분의 기준수입 마이너스 실제 수입은 돈이다, 돈. 왜? 수확기 가격이 하락했을 때 해줄게. 그죠? 그게 농업수입 안정보험의 수입이니까 농업수입 안정보험의 핵심이란 말이죠. 피해율의 핵심이 이게 피해율이잖아요. 피해율. 그런데 이 옥수수는 특이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준 수입은 평년 수확량에서 기준 가격을 곱해버리면 되는데 실제 수입은 뭐였죠? 실제 수입이니까 실제가 뭐냐? 실제 수입이 어떻게 구하느냐? 공식은 조수미의 본명이 뭐죠? 민수기잖아, 민수기. 이 공식을 그대로 쓰면 조사 수확량 플러스 미보상 감수량 곱하기 그러니까 미니멈 수확기 가격과 기준 가격 그 수기잖아. 그죠? 민수기. 이렇게 딱 해버리면 이 공식이 전혀 문제없이 풀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이 조사 수확량이 옥수수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까지 없잖아요. 조사를 하지 않아. 그래서 시험이 잘 나온다 그러죠. 옥수수는 상중하에서 피해 수확량을 여러분이 평가사에서 옥수수 어떻게 할 거냐. 남들처럼 깨서 무게 재는 게 아니에요. 딱 구간에, 표본 구간에 몇 구간은 거 가서 옥수수를 꺾어. 그리고 이것이 크기만 재. 17cm 이상이냐, 15에서 10cm 중간이냐, 15cm 미만이냐. 딱 상중하로 분리해서 피해를 얼마나 입었는지 하는 것이 옥수수의 평가 방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조사 수확량을 지금 하느냐, 안 합니다. 피해 수확량 계속 갈 거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할 수가 없으니 우리가 아는 값이 뭐냐. 기준 수입은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평년 수확량 곱하기 가입할 때 기준 가격. 손해난 것도 손해액도 계산해서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 수입은 결정됐죠. 옥수수만 특별하게 조사 수확량이 없다 보니까 기준 수입 마이너스 손해난 것. 요거예요. 요거. 간단하죠.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그런데 문제는 이 손해액이 문제는 손해액.
손해가 얼마나 낮지 했을 때는 이게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높을 때가 있을 거고 기준 가격이 떨어질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러면 공시, 그래서 시험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우리가 생각하기 힘들지만, 근데 사물의 이치를 가만히 보면 그렇잖아요. 손해액이 얼마나 손해 났지, 이게 팔 때 중요하잖아. 이게 킬로그램당 5,000원 하던 것이 이게 팔 때 높을 때가 낮을 때가 손해액이 달라지잖아. 그래서 이게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지. 왜? 정확하게 농업수익 안정보험에 옥수수에서 이걸 공식을 암기하면요, 암기할 게 워낙 많아서 헷갈려.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자 이거지. 기준 가격이 수확 기계보다 크다 했을 때는 기준 가격이 원래 킬로그램당 5,000원 하던 것이 3,000원 떨어졌다. 피해를 많이 입었잖아. 근데 기준 가격이 수확기 가격이 높아버리면 별로 손해 안 봤어. 그렇죠? 그때 손해액이 뭐냐? 기준 가격에서 피해 입은 것이 손해 본 거잖아. 다른 거 안 해주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수확기 가격이 높아버리면 손해 본 게 얼마냐? 기준 가격에서 피해 입은 거. 그것만 손해 본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이 기준 가격보다 수확기 가격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 말은. 그죠? 그럴 때는 요거. 손해액. 기준 가격과 피해 수확량은 기준 가격 해주고 나머지는 차액에 대해서 기준 가격과 수확의 차액에 대해서 우리가 피해 입은 것 빼고 실제로 피해 입지 않은 것 곱해주면 된다. 이 식을 이해하고 있으면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다 이거지. 다만 논리적으로 그 손해가 얼만데 기준 가격보다 수확기 가격이 높아버리면 너 피해 입은 거는 그 피해 입은 그거밖에 없어. 기준 가격. 근데 가격이 떨어졌단 말이야. 그때는 다 나와. 가격 대비 차이에 대해서 보상해 줄게. 그것이 손해예요. 그렇게 보시면 된다. 피해 수확량은 우리 종합비용에서 상중하로 구분했다 하는 것은 밭작물에서 할 겁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자, 나머지는 그대로 보시면 특별한 사항 없이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평년 수확량. 평년 수확량 구할 때 블루베리 사고시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초두에 평년 수확량에서 피해율 조사를 수확지는 하기 때문에 이 값이 조사값이다. 그 조사값 대비해서 평년 수확량 50%보다 크다면 이 값, 적다면 이 값. 그 뜻이에요, 이거. 모든 품목에 동일한 평년 수확량 구하는 방법이다 하는 부분이고요. 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우리 그 오디. 자, 오디와 복분자는 이번에 이제 보험가입 금액을 할 때 통일이 이제 됐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쓱 읽으면 다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표준 수확량. 표준 수확량을 주어지면 그대로 수확량, 뭐 평균 수확량 뭐 이런 용어가 계속 혼재 쓰다 보니까 이번에 통일됐을 뿐이지 특별한 의미는 없다. 다만 수확량에서 기준 가격이라고 하든 표준 가격이라든 그걸 뭐 구분해서 암기할 필요도 없어. 문제가 그렇게 주어질 거니까. 아, 기준 가격인데 이것은 표준 가격이라고 쓰는구나 정도만 알면 된다. 그래서 OD와 복분자는 표준 수확량에서 표준 가격이라고 한다. 곱하기. 그 다음 이게 중요하죠. 이게 독특한 게 뭐냐면 밑에 분모와 분자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밑에가 좀 큰 게 오고 이게 스몰이 와야 되겠죠. 그 빅, 스몰 해서 이렇게 영어로서 놓으면 항상 헷갈리지 않는다. 큰 놈이 아래에 와야 되니까 표준 결실수. 왜? OD에서는 결실수라고 하고 복분자에서는 결과 모지수라고 하잖아. 밑에는 항상 빅, 큰 거, 표준 결실수. 복분자에서는 표준 결과 모지수. 분자에는 표준 대신에 평년 결실수. 그 다음 복분자에서는 평년 결과 모지수. 이렇게만 해주면 깔끔하게 끝난다. 그리고 이제 인수심사에서 출연율이 80%, 85%,
90% 해서 작년에도 그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에 나왔단 말이죠. 이번에는 통일돼서 하나만 80% 미만으로 통일됐다. 출연율은 80%면 뭐 콩이나 다른 게 나오면 전부 다 80%만 쓰면 정답입니다. 80% 미만으로 바뀌었다 해서 쉬워졌다. 단 하나 출연율이 50% 미만이 해서 새로 생겼어. 제가 이번에 가서 보니까 제주도 지역에서 당근이 이게 이번에 문제가 좀 생겼어. 이게 바람 불고 기후가 안 좋으니까 이게 60% 70%밖에 출이는 안 돼. 그 보험을 안 받아준다고 했어. 항의를 막 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보험을 안 받아주니까. 그래서 이번에 당근은 나올 수가 있다. 50% 미만 시에도 인수, 50% 이상 시에는 인수를 받아줍니다. 지금까지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50% 미만 시만 인수 제한이다. 당근이다 하는. 그래서 당근의 가입이 많이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0% 해주는 품목은 유일하게 당근이지, 당근입니다. 당근.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시험에 잘 나왔던 부분이 이제 환산계수죠. 이게 옛날에는 0.70, 0.72를 쓰라는 문제도 기출에 5점짜리 나왔죠.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부분은 마늘에 대해서는 환산계수가 있고 비례치중지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독특하기 때문에 잘 나와요. 그래서 마늘은 난지형이 있고 또 뭐 있죠? 한지형. 그 다음에 홍산 마늘이 있습니다. 난지형은 따뜻한 지방에서 키우는 거고, 그 다음에 한지는 약간 추운데, 그 난지형일 때는 기억 니은이니까 두 번째니까 0.2번째 72가 환산계수예요. 왜? 100% 대비해서 마른 상태에서 판매가 되잖아요. 쌀도 수분 함수율이 있죠. 똑같은 거예요. 0.7이고 한지형은 0.70이다. 그 홍산 마늘은 둘 중에 하나를 한단 말이죠. 홍산 마늘은 지금 제주도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로 가야겠죠? 0.72 제주도 지역. 난지형 따뜻한 지역이죠. 네, 홍산 마늘. 원래 홍산이라는 게 넓을 홍자를 써요. 넓을 홍자에 마늘 산자를 쓰기 때문에 원래 홍산 마늘은 한지는 다 되지만 일단은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 지역에서 지금 하다 보니까 다 심을 수 있지만 우리가 평가하는 것은 0.7이다. 시험에 나온다면 나올 수 있겠죠. 홍산 마늘의 환산계수는 가로 0.72다. 제주도. 딱 적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비례추정지수도 있다라고만 이야기를 했지 하루에 비례추정지수가 얼마라고 주어지지 않았어요. 이번에 새로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비례추정지수는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때 수학을 해야 돼. 이때 수학인데 수학을 해야 되는데 요때 매실도 미리 따버리고 그 다음에 마늘, 양파도 미리 수확을 해버리니까 이때 가서 수확량을 조사해야 되는데 미리 해버리니까 그래서 이때 했을 때는 이때까지 일수가 수확 적기 때 10일이 남았으면 곱하기 하루에 살이 얼마 찔 건데 하는 게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준인 마늘과 양파가 있다 하는 부분에서 그래서 그림을 항상 그리세요. 요렇게 마늘 그림을 그리니까 0.8%가 하루에 되겠다. 양파는 두 양자를 쓰니까 양파는 2.2%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두릅. 자, 두릅도 간단하게 5점으로 나올 수 있죠. 두릅도 이번에 새롭게 품목이고 두릅의 과실손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 피해율, 자기부담, 가피자. 근데 피해율 산정 방법이 중요하다요. 피해율은 두릅은 이게 생겼죠. 이거 꺾어서 먹는단 말이죠. 이게 정아라고 해요. 정아. 발은 싹이다 해서 정아라고 해요.
물론 한자를 쓰면 이를 쓰지만 저는 이걸 쓰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알기 쉽게 발을 정자로 쓰자 이거지. 발을 정자에 싹이 바로 되는 게 정아다. 이거는 척아다. 척아는 무시합니다. 정아가 분모에 총 정아가 몇 개인데 그 중에서 피해 정아가 몇 개 입었지 해서 미보상이 있으면 항상 미보상 비율은 암기하지 마세요. 문제에서 주어지면 미보상 비율은 있는 거예요. 곱하기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 이렇게 구한다 하는 것까지는 시험에 항상 나올 수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블루베리. 블루베리는 시험에 나올 유럽 품목이죠. 과실손해보험금은 가피자, 보험가입 금액에서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을 익히 아는 거고. 자, 피해율 조사할 때, 산출할 때, 잘 보세요. 피해율을 산출할 때 고피해를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피해율은 고피해를 안 했기 때문에 과실, 그죠? 과실손해 피해율에서 미보상 비율이 있으면 있는 걸로 하는데 고피해 조사에 실시한 경우,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 과실손해 비율인데 고피해가 있는 경우, 조사하는 경우가 블루베리가 있구나. 그래서 평년 수확량 구할 때 공식이 조사값이 평년 수확량 곱하기 1 마이너스 피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피해를 실시한 경우 어떻게 되냐? 여기. 좀 있어 보이죠? 그래서 이게 시험이 나올 수 있다. 시험이 나오면 어떻게 나오느냐 했을 때 이제 이거는 온주밀감. 온주밀감을 공부를 하시고 난 뒤에 다시 이걸 보시면 이해가 된다. 근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험이 나올 것 같아. 그죠? 온주밀감도 보면 수확 전에 사고가 있었다면 그 피해율은 그때 핵심이 뭐였죠? 온주밀감은 미보상 비율이 수확 전에, 수확하기 전에 미보상 비율이 10%고 수확 개시를 했을 때 과실손해할 때는 미보상 비율이 15%일 때 이 문제 해결이 핵심이라는 거지. 다를 때 어떻게 할 건데 그 부분에서 블루베리와 차이가 있다는 거죠. 왜 차이가 있냐면 온주밀감일 때는 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베타 이 전체에 대해서 곱하기 1 마이너스 큰 값 맥스 미보상 비율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계산해 왔는데 두릅은 어떻게 할 거냐? 블루베리는 어떻게 할 건데? 똑같은 공식을 쓰지만 여기서는 블루베리에서는 그죠? 똑같이 공부를 하되 이 식이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알파. 그래서 블루베리에서는 수확전 조사할 때 미보상 비율이 없습니다. 그 가중치 때문에 없어요.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베타 곱하기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이에요. 가로가 이게 이 앞에 게 없죠. 그게 시험에 나올 거라니까.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면 블루베리에서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이거 가중치. 이번에 새로 나온 거기 때문에 이 가중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요 수확 일수는 30일 당연히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수확량 잔여 비율 수잔이 존재하죠. 오복 무감에서 공부할 때 수확량 잔여 비율에서 무화과 감귤 복분자의 수확량 잔여 비율 공식까지 암기하라 그랬죠. 이게 출제가 되었고 출제가 될 거다. 그러면 나머지 하나 남은 게 뭐냐? 블루베리들. 수확 개시 전에는 수확 잔여 비율이 100% 그대로 있어요. 수확 개시 이후는 100%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표준 수확 일수 30일이죠. 공식 이게 복잡해 보이는데 그냥 1 마이너스 100%에서 30일이 표준 수확 일수예요. 30분에 사고 날짜가 언제 났지? 그 다음에 수확 개시 날짜가 언제지? 수확 개시 날짜 1일이고 사고가 25일을 났다면 25분의 1이에요.
이렇게 공식을 암기하지 마시고 숫자로 이렇게 사고가 25일날 났고 수학개시가 1일 됐다면 이렇게 해버리면 돼요. 이게 자녀 수량 비율이다. 공식을 암기하지 마시고 숫자로 대입을 하시면 된다. 여기서 이 부분 꽃피율을 어떻게 하지 했을 때 꽃피율의 가중치라고 하는 이게 새롭게 도입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특하고 시험에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최종 고사율을 할 때 이 가중치가 중요하다. 가중치를 할 때는 7과 15를 기억해야 돼요. 제가 볼 때 자연의 법칙 같아. 제가 볼 때는 자연의 법칙에서 7이 의외로 많이 나오고 15도 많이 나옵니다. 그 7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한번 볼까요? 논작물에서 7%가 어디서 나오죠? 7%? 논작물 할 때 표본 조사를 할 때 로스율 몇 프로죠? 7%잖아요. 적과점 분목할 때 태지집하라고 했을 때 낙과조sam하고 착과조사를 안 해. 그 착과 피해가 통계적으로 몇 프로라고요? 7%잖아. 그래서 낙과 피해 조사 곱하기 1.07 또는 시험 문제에서 착과 피해는 얼마나 입었지 했을 때는 7%가 낙과 피해 7%다. 그게 7의 법칙이에요. 그 다음 15의 법칙이라고 또 있어. 15의 법칙은 이제 논작물에서 경작불능보험금의 지급률 10% 자기 부담 비율일 때 경작불능보험금은 지급률 몇 프로죠? 경작불능보험금일 때 시험 문제 나왔잖아요. 배에서 자기 부담 비율이 10%일 때 경작불능 지급률이 몇 프로죠? 45%. 이거는 2분의 100%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 해서 45% 나왔죠? 근데 수학불능일 때 어떻게 되죠? 수학불능 보험금은 플러스 몇 프로 해줬죠? 해서 60%인 거예요. 아, 자연의 법칙이 15가 많이 나오는구나. 그러면 복분자에서도 나옵니다. 복분자가 워낙 수정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자연 수정 분량이라고 하는 게 생겨. 그래서 그걸 갖다가 계산할 때 빼주잖아. 자연 수정 분량률이 15%도 15의 법칙이야. 그럼 제가 왜 이렇게 설명하겠어요? 알기 쉽게 7% 15% 하면 웬만큼 다 되는구나. 그래서 15의 법칙이 존재해요. 최종 고사율 범위에서 가중치를 계산할 때는 딱 보면 20% 미만은 가중치가 없어. 그 다음부터는 이거 암기해야 돼요. 근데 암기할 필요가 없어. 그럼 20% 이상부터 15%, 35%, 50%, 65%, 80%, 95%. 그 다음 105% 갈 필요가 없잖아. 100%. 95%부터 100% 이상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만 딱 정리해서 1, 0.9, 0.8, 0.7, 0.6, 0.5 이렇게 해서 해버리면 이것도 가중치를 암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15의 법칙으로 해결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개정사항의 마지막 부분. 자, 2차 2과목은 제가 이렇게 공부해라 그랬죠. 이렇게 논작물, 밭작물, 적과정, 과수 12종, 과실 사종 플러스 더블이다. 두릅과 블루베리가 추가되었다. 그 다음에 생산비 보장에서 고추는 지금 암기하세요. 고추의 알파 값은 준비기 생산비 개수는 항상 바뀌어왔는데 원예 시설과 버섯은 바뀌지 않았다. 고추와 브로콜리. 고추는 49.5, 브로콜리는 55.9%. 이 두 개만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삼. 인삼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 가축에서는 종어리의 보험 가액 추가되었다. 시설에서는 제가 설명드렸고, 이렇게 쭉 놓고 보면 골고루, 그죠? 하나씩 좀 바뀌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과수 12종에서 1군이 원래 과수 12종에서 1군이다 했을 때는 포도, 복숭아, 자두,
망감류, 포복자만 해서 4개 품목이 1군에 있었지만 모든 평가할 때 착과 피해와 과중조사를 할 때 기준은 한 품종당 20개 이상을 땁니다. 두 번째, 그 농지에 60개 이상을 다 땁니다. 그 중에 예외가 뭐냐 했을 때 지금까지 예외는 가장 비싼 포도와 망감류는 농지당 30개 이상. 이게. 그러니까 한 품종을 심었다 그러면 참단에는 몇 개를 따야 되죠? 과정조사할 때. 한 품종이 20개고 최소 농지당 60개니까 한 품종일 때는 참단에 60개를 따요. 근데 포도는 몇 개를 따죠? 한 품종일 때 30개만 따요. 기준이 30개니까. 그러니까 복숭아와 자두가 불만이 있죠. 비싼데. 요즘 비싸요. 자두하고 복숭아. 그러니까 60개가 너무 억울하다는 거지. 그래서 요구를 해서 40개를 바꾸었습니다. 이게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과중조사, 착과 피해 조사. 낙과 피해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낙과는 떨어진 거니까 뭐 그걸 요구할 필요는 없잖아요. 과중조사와 착과 피해 조사할 때 이번 바뀐 것은 포복자만에서 복숭아 자두가 요구를 했죠. 너무 많다. 왜? 그게 계약자 부담이거든. 보상 안 해줘요. 그러니까 계약자는 적을수록 좋죠. 그러니까 40개로 받겠다는 것은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가축의 변경사항은 종오리와 종오리에 대한 보험가액이 바뀌었다. 구체화됐다는 거죠. 그래서 종계를 공부하신 분은 알 거예요. 기준이 뭐냐, 기준. 생후 28청춘인 이걸 X라고 하자. 이거는 주어진다. 왜? 이때의 가격이 3,800원이다 하고 문제에 주어지겠죠. 그 중에서 27주 이하와 요거. 생후 78주. 7788. 7788 해서 암기해서 요걸 암기하면 2.9. 28청춘은 종계에서 나왔죠. 그거보다 늦게 나온 종오리는 2.9%. 그 다음 1.9. 그래서 종오리가 아니고 종고리. 고자로 하죠, 고리. 999. 구자가 핵심이다. 종오리는 종구리로 하자 해서 구자로 해서 종계와 함께 알아둬야 될 요 핵심 내용이다 하는 부분에서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첫째 시간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적과점 품목이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고 총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쉬고 하겠습니다.